익스텐드 프로젝트는 이것도 그 점수를 합산하는 데 들어가요, 파이널 그레이드에. 그래서 이것도 주당 2회 대면 수업을 했었고, 제일 중요하게 다른 거는 레퍼런스, 사이테이션, 뭐 헤딩 이렇게 리포트를 작성하는데 가장 뭐 중요한 요점이 되는 거를 기준으로 "이런 거를 배우면 잘할 수 있을 거야."라는 식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다음에 에세이 제출 전에 되게 여러 번의 피드백을 주려고 하세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5분 단위마다 끊어 가지고 되게 봐 주시려고 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게 되게 많고, 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잘못되어 가고 있거나 아니면 뭐 "주제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튜터분들께서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주시고 그랬던 아 그렇 그렇게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네, 크게 어려워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게 리플렉션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리포트를 작성한 것을 기반으로 발표를 하는 것도 평가의 일부예요. 이게 40%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프레젠테이션 진행하기 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그 튜터랑 줌 통해서 1대1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게 되고, 그다음에 피드백을 받아서 "너가 점수를 좀 더 받으려면 뭐 디자인을 이렇게 채우고, 아니면 뭐 이 부분은 빼고 이 부분은 더하고, 뭐 레퍼런스를 좀 더 강조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 피드백에 의지를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음 이게 이 페이지는 포메티브 에세이를 말한 건데, 이렇게 1 번을 보시면 익스텐드 프로젝트의 토픽이 뭐냐, 그다음에 2 번은 뭐 어떤 이유로 이런 토픽을 어 추진을 했냐, 이런 거를 말하는 건데, 이렇게 1 번, 2 번, 3 번, 4 번을 해서 자연스럽게 틀을 잡아갈 수 있게끔 포메티브 에세이로 이렇게 방향을 정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게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바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게 저는 에세이를 이렇게 긴 에세이를 처음 써 보는 것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이렇게 헤딩을 적고, 뭐 이런 부분에는 어떤 내용을 쓰고, 이게 다 그 서메티브 에세이를 최종 쓰게 될 개요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 포메티브 에세이도 어 점수가 반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성실히 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여기 포모티브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것은 연습을 할 수 있는 왜 이런 테스트라든지 에세이라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서머티브라고 하죠. 이제 시험에 반영이 되는 왜 테스트를 나중에 그다음에 여기는 그 패스만 하면 되는 거죠. 40% 패스만 하면 다른 스코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아니에요. 이것도 그 스태티스틱 바이오캠에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4 음, 개의 점수를 합산해서 그 65% 이상 65%. 넘어야, 네네네, 요구 예. 점수를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40%를 무조건 넘어야 돼요, 익스텐드 프로젝트는. 네, 다른 건 상관이 없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은 사실은 대학에서 계속 하고 있고 논문을 쓰고 하는 것들이 다 익스텐드 프로젝트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 L레벨에서도 뭐 EPQ라는 게 있거든요. 익스텐드 프로젝트 뭐 이렇게 EPQ, 익스텐드 프로젝트 가지고 그 에세이를 쓰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영국에서 최근 한 4년, 5년 전에 도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교하고 그다음에 뭐 고등학교 차이가 너무 난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준비를 대학에서 하는 걸 미리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좀 그죠, 대학교에서 도움이 되니까 그죠, 미리 좀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고 좀 여기도 할게요. 이거는 서메티브 에세이에 관한 건데, 음 이렇게 이거에 저의 그 리포트의 토픽이 이거였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부적과 개인적 차원에서 치료가 중요하냐 아니면 예방이 더 중요하냐, 이런 거를 전공에 관련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에세이를 썼었고요. 그래서 점수를 받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나 제 주변을 보면은 레퍼런스의 양과 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본인의 지식만 기반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구글에 서치를 해서 레퍼런스를 이렇게 달고,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다 수업 기간에 가르쳐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30개 이상을 다는 것이 그래도 한 70점, 75점을 받으려면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토픽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래야겠지만, 그래서 궁금한 것은 항상 질문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데드라인을 안 지켜서 손해를 보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며칠까지 제출을 해라 그러면 일주일 전까지는 그래도 준비를 하고 피드백을 요청하기도 하고, 네, 그런 게 좋은 공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거 그리고 하고 나서 발표도 따로 하셨어요? 네, 발표도 개인당 10분 정도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은 영국에서는 표절이 굉장히 좀 스트릭트하게 이렇게 반영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유카스 쓸 때도 뭐 썼던 분은 아시겠지만 자기소개서도 그 조금 다른 데서 내용 가져갔다든지 그런 것도 자동으로 걸려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다른 데서 가져갔다면 얘기했던 것처럼 레퍼런스 정말 잘 적어놓은 거, 이걸 어떤 내용이냐고 다들 어떨 때는 레퍼런스를 어디서 가져오고 어떻게 그죠 이 내용을 가지고 했는지 이걸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대학교를 평가할 때 이런 논문 인용 비율 가지고 대학을 또 평가를 하거든요. 이 레퍼런스를 어떻게 뭐 그죠 채용했는지 보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프렌치는 이거 모르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좀 비슷할 것 같다라고 하면 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뭐 대학교 1학년 때도 표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수업을 또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철저하게 좀 지키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인터뷰네요. 네, 그다음에는 인터뷰가 있는데, 사실 인터뷰를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브라이튼 대학교에서는. 왜냐하면 파이널 테스트 이후에 10분에서 15분간 인터뷰가 진행이 되고, 뭐 내용에 대해서는 뭐 가장 기본적인 질문, 뭐 약사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인가, 그래서 뭐 환자의 정보를 컨피덴셜하게 뭐 유지를 해야 하는 거, 그다음에 뭐 책임감을 가지는 것, 그다음에 음 개인 또는 단체 활동 중 선호하는 것, 뭐 이런 것도 질문하셨던 것 같고, 뭐 조금은 더 개인적인 질문, 뭐 파운데이션 과정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과목, 그다음에 뭐 궁금한 점이나, 또 이게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시나리오를 제시한 뒤에 질문을 하세요. 막 한 두세 개 정도. 그다음에 시나리오 내용은 실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버스 안에서 동료 학생이 환자의 개인정보를 말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일단 동료 학생들에게 뭐 약사의 뭐 리스폰시빌리티나 아니면 환자의 개인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음 인터뷰의 키포인트라고 한다면, 뭐 자세히 자신의 의견을 말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답변을 되게 짧게 했던 친구들 중에서는 답변이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음 주에 다시 보자고 한 친구들도 있었고,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최대한 길게 말하는 게 어 그래서 좀 더 인터뷰어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 전에 제공해 주는 수업이 있는데, 한두 번 정도,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는가를 이렇게 수업을 참여해서 듣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과다한 긴장 불필요.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 번 보면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또 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다음에 되게 프리한 분위기에서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너 대답이 되게 마음에 드니까 너 약대 리스트에 네 이름 올려놓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끝난 다음에. 그래서 그래서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 인터뷰를 이제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유카스 쓰고 하는 학생들은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정말 자료도 많이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연습도 많이 하고, 개인도 올리고, 뭐 나인 스탠다드 뭐 이런 거 찾아보고 외에서 하거든요. 심지어는 의대 것도 한번 달라고 해가지고 하고 뭐 이러거든요. 어떠셨어요? 지금 분위기는 인터뷰 준비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시간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어
인터뷰를 본다고 말을 했던 게 거의 2주에서 한 1주 반 전? 실제 인터뷰. 그래서 인터뷰를 거의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기억이 나고, 저는 그전에도 그 유학원에서 제공해 주시는 자료들을 그래도 꽤 본 편이라서 괜찮았는데, 예, 그래서 뭐 아마 다음 과정에서도 이런 어 유형의 질문들이 나올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래서 어 사실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는 그래도 영어를 자신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구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인터뷰는 크게 집중할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질문도 주셨는데 인터뷰 후에 페일된 학생이 있었나요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인터뷰는 뭐 이렇게 가볍게 대화를 한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우리 버밍엄 파운데이션을 했을 때도 거기도 버밍엄을 개런티하고 그다음 유카스 지원해서 다른 데를 가는 서포트를 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인터뷰하고 왜 이런 분위기, 거기는 아예 인터뷰 자체를 하지 않았었고요. 그다음에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 질문이 작년에 있던 질문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거의 유사하거든요. 시나리오는 아예 똑같은 것 같아요. 버스 아닌데 그때는 기차라고 얘기했던 거 빼고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래요? 여기, 예, 여기에서 그죠, 브라이튼 대학교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떨어뜨리는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그죠, 이런 부분에 알고 있느냐, 기본적인 다질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뭐 비밀 유지라든지 뭐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체크 정도 하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거의 마지막 부분이네요. 예, 아, 여기 이거는 뭐 다 제가 직접 찍었던 사진을 가져왔는데, 뭐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이것도 제 기숙사 방에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바다고 이게 브라이튼 시내를 비추고 있고, 네, 그래서 기숙사에서 지냈던 저는 주방을 쉐어하는 방에서 살았는데, 정말 그래도 뭐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하고 주방을 공유하고 이런 게 영국에 가기 전에는 좀 무섭고 뭐 좀 거리낌이 있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이것도 아래 사진 보시면 다 친구들이랑 뭐 생일 파티 같은 걸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한 동에 그 같은 파운데이션을 하는 학생들이 거의 다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 웬만하면 그 카플란 기숙사를 가시는 게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수업을 끝나고 나서는 이렇게 뭐 바다에 가서 뭐 사진 찍기도 하고, 그다음에 런던에 같이 놀러를 가기도 하고, 음, 음. 네, 정말 잊을 수 여기 없는 추억이 있더라고요. 학생들, 예, 학생들 국적이 어떻게 돼요? 어 제 기숙사에서 같이 지냈던 친구들은 뭐 홍콩 친구들도 있었고, 대만 아니면 뭐 러시아, 유럽 학생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랍 국가 뭐 모로코, 알제리,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뭐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네, 정말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유럽 국가들 빼면은. 지금 브라이튼은 해변이고, 그죠? 아, 기숙사네요? 네, 이건 그 왼쪽은 제 기숙사 방, 이제 6월에 그 방에 짐을 빼고 나가기 전에 찍은 사진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축구를 되게 어려서부터 배웠기도 했고, 그래서 한 2 주에 한 번 정도 친구 따라서 이렇게 축구장에 가서 축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다 여기서 봤던 얼굴들이 다 대학교 건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하기도 하고, 네, 서섹스 대학교 가서 축구를 한 건데, 네, 이렇게 축구를 하고 친해지기도 하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왼쪽은 이게 브라이튼을 가려고 하는 분들이면 정말 아셔야 하는 정보인데, 이게 되게 여기서 브라이튼에서 라멘 맛집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줄을 서서 되게 먹고 그런 집인데, 브라이튼에 오시게 된다면 꼭 한번 가 보시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밑에는 세븐 시스터스인가요? 네, 세븐 시스터즈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면 한 1 시간 10분 정도, 그다음에 네. 걸어 걷는 것도 한 15 분. 네, 그래서 네, 브라이튼은 정말 여행하기 편리한 도시 같아요. 왜냐하면 공항도 있고 기차역도 있고, 그래서 네, 여행을 다니시는 것도 뭐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추억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요. 뭐 기억나는 여행지 뭐 있으세요? 영국에서? 음 저도 맨체스터, 리즈 다 가 봤지만 그래도 가장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건 이 세븐 시스터즈. 왜냐면 이게 정말 이렇게 해안가 절벽이 이렇게 펼쳐지는 게 직접 보기로 하면 되게 웅장한 그런 기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세븐 시스터즈 한 달에 한 번은 갔었던 것 같아요. 혼자라도 버스 타고 음악 들으면서 막 그렇게 이 자활밭에서 커피 마시면서 책을 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말에는 그래서 이런 여행이라든지 이런 걸 주로 하셨어요? 주말에는 뭐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러 가기도 하고 아니면 축구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집에서 쉰다거나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또 방에만 있으면 좀 답답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일부러 친구를 찾아서 이렇게 어디 가자고 제안해 보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마지막으로 좀 팁을 정리한 것 같네요. 네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이면은 카플랑 기숙사에 사는 것을 그래도 추천을 하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게 다 짜여져 있는 시간표이긴 하지만 예습까지 하다 보면은 되게 여유가 없는 느낌이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예습까지 하는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수업 후 복습만 철저히 특히 워크ሺ트 집중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더 좋겠고 뭐 축구나 뭐 센시스 뭐 가는 것 같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 익숙하지 않은 풍경들이고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알게 모르게 쌓이는 스트레스 뭐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질문하는 습관 이게 정말 자기가 하는 만큼 얻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카플란 파운데이션 기관에서는. 그래서 질문하는 습관을 잘 들이면은 뭐 점수에도 도움이 되고 뭐 자기가 공부하는 게 좀 더 편해지는 것도 있고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려움 갖지 말고 도움 요청. 이거는 뭐 사실 우리 사람상 유학원에서도 뭐 약대를 이미 진학한 선배들도 있고 아니면 원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같이 세미나를 듣고 있는 동료들도 있고 그래서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말고 좀 어려운 게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고 질문을 하고 뭐 궁금한 게 있으면 그렇게 해결을 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다는 것을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듣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좀 유학원 귀찮게 좀 만들어야 되고요. 선생님 좀 귀찮게 좀 해야 되고요. 왜 그런 학생들이 항상 좀 성공을 하고 자신의 길을 갔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런 학생들이 좀 더 학생들한테 더 많은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 같고 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그죠? 물어봐야 될 팁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영국 교육하고 굉장히 좀 한국 교육하고 좀 차이점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질문하는 습관으로 좀 지식을 파악하려고 그렇게 노력해야 될 거예요.